전남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가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름하여 빠삐용 집입니다. 그동안 교도소 시설을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오는 상반기 중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장흥군이 옛 장흥교도소 교회당에서 문화예술 복합공간 빠삐용집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교도소 시설을 문화예술 교류공간, 교도소 체험공간, 영상촬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교정청, 전남도청 문화예술과, 장흥군 기관사회 단체장, 문화예술단체,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경과보고, 빠삐용집 비전 발표,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장흥군에서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음은 콩밭 등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등 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은 시설 일부 보완 및 힐링, 무능,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상반기에 국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이 빠삐용집을 통해 문화관광, 기행특구와 연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길 바라며 또 하나의 문화자원 육성과 함께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올해로 7회째 장애 학생들이 꿈을 꾸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키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 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 학생들의 꿈의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는데요. 현장에 김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 지회가 주관한 꿈키움 장학금 수여식이 순천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꿈키움 장학사업은 단순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꿈키움 장학금 수여식은 노광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김종택 협회장 등의 4분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 수여,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 축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축사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이웃을 함께 도우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 같은 나눔과 배려가 순천을 더욱 따뜻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나눔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꿈키움 장학사업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년 지원센터의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청년협의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청년 예술인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정기명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한 미래가 실현되도록 청년 지원센터를 통해 전폭 지지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7월에 처음 문을 연 청년 지원 전담 기관입니다. 시는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센터를 이전했고 18에서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목적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과 다목적실, 정장 대여실,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등 공간을 재구성해 사용 편의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여수시는 GS 칼텍스와 함께 여수산단 취업 뽀개기 청년 특강을 개최하고 아전수제와 같은 청년 단체와 협력한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시가 새 단장을 마친 청년지원센터와 함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청정 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과나눔 대회로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부대 행사로 마련된 22개 시군 으뜸마을 활동 사진전에서는 사례 공유와 더불어 우수마을 명예의 전당 포토존과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수시군 시상에서는 한평군이 대상을 받았으며 우수 으뜸마을로 선정된 75개 마을에는 현판을 제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변 마을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성과나눔 대회는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복지TV와 장애인신문, 곰들이 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9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나눔실천 복지대상은 봉사정신과 나눔 문화를 통해 이웃을 살피고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한 분 한 분이 어려울수록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라도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협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빌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복지TV 최규혁 회장을 비롯해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 서울시 정충현 복지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 공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2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한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주민과 호흡하는 현장 정치를 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9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실천 복지대상 수상식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의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고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살기 좋은 사회,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이 더 살기 좋고 그런 사람들이 더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지역에서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꿈을 키우는 세상은 근로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자립심을 향상하게 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 즉 우리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분들을 더욱더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20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떤 복지TV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복지TV 최규혁 회장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복지야말로 우리 사회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신예지 작가는 은공방을 운영하며 감정과 경험을 예술로 풀어내는 창작을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 순간들을 작품에 담아내며 감정의 깊은 면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저는 비언어적으로 작품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분이 자기의 어떤 일상에 있었던 사건을 접목을 시키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으로도 어떤 자기가 겪었던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취지예요. 점토, 왁스 등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고 다채롭게 담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삶의 다양한 순간들과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지센터나 이제 학교에 도움반 친구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조금 더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봐주는 그 눈빛과 약간 작품도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형태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제가 스스로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손을 많이 댄 도구이기 때문에 작업을 좀 부드러운 면이 많이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신예지 작가는 직관적인 사물이나 좋아하는 것을 만들 때에도 일련의 경험이 뒷받침된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경험이란 곧 상상력이자 창작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되지만 작가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은공예를 통해 그 감정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풀어냅니다. 저는 주로 기쁜 감정보다 조금 정적이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메시지는 그녀의 손끝에 담긴 본질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형상 이상의 것으로 보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순간들과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액세서리 그리고 구두에 들어간 장식, 옷 단추, 가구 손잡이 다 금속 공예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전시 같은 거 열게 되면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예지 작가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과 기억하고 싶은 감정을 나만의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예지 작가와 함께하는 이 여정이 우리 각자가 지닌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